자, 이번에는 뭐 해볼 거냐면 요런 걸 한번 해볼게요. 인트 그다음에 여기다가 데이터스라고 쓰고요. 자, new int라고 써볼게요. 자, 그러면 이건 뭐예요? 자, 지금 배열 객체죠. 그죠? 그러니까 숫자를 두 개 다룰 수 있게끔 만들어진 이제 배열 객체입니다. 그다음에 얘는 내부적으로 0번째, 1번째죠. 그죠? 0번째, 1번째 값이 이제 들어갈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강사가 여기다가 워크라는 그냥 메서드를 그냥 하나만 만들어 볼게요. 자, 워크라는 메서드를 하나 만들고 여기다가 데이터스라는 함수를 호출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이 메서드 호출이 메인 함수 안에서 이루어져 있는데 원래 우리가 이제 함수 같은 경우는 객체를 만들어 가지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메서드를 호출하게 되면 얘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컨트롤 1 누르고 크리에이트 메서드 딱 하게 되면 여기 안에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메인 클래스 안에 스태틱으로 만들어져요. 보이죠? 그러니까 스태틱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이 메인 자체가 메인 함수 자체가 스태틱이기 때문에 스태틱 안에서 호출되려면 이 메서드도 마찬가지로 뭐가 돼야 되냐면 스태틱이 돼야 됩니다. 자, 제가 스태틱이 뭐라는지 스태틱이 뭔지 설명드렸죠? 스태틱은 공공재예요. 그리고 프로그램 실행되자마자 만들어지는 녀석이라 했죠. 그죠? 자, 그래서 얘가 먼저 만들어지기 때문에 스태틱이 먼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메인 안에서 이 워크라는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스는 지금 얘는 배열 객체인데 여기에 넘어가는 건 뭐예요? 주소값이 적혀져서 넘어간다 했죠. 그죠? 궁금하면 여기다 여러분들 워크 출력해 보면 데이터스죠. 그러니까 데이터 출력하면 뭐가 나와요? 주소값 나와요. 주소값 보이죠? 자, 그런데 이걸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자 보세요. 강사가 여기서 데이터스의 0번째에다가 값을 10을 넣고 그 다음에 1번째, 2번째에다가 값을 넣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행했을 때 에러 난다 했죠. 자, 여기 보면 어레이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드 나오는 거 보이죠? 이게 뭐라 했죠? 어레이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드라는 거는 야, 너가 배열의 길이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열의 범위, 그러니까 길이는 지금 0번째, 1번째 딱 두 개까지만 넣을 수 있는데 세 개를 넣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에러가 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에러가 떠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고객한테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제공했는데 고객이 프로그램 사용하다 보니까 실수로 이렇게 코드를 썼어요. 그랬더니 이런 에러가 펑 하고 터져 버렸어요. 그럼 고객 입장에서는 프로그램 실행도 안 되고 에러 났기 때문에 제대로 안 되네 하면서 이제 승질 낼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에러가 나는 것보다 뭐라고 하는 게 좀 더 나은 거예요? 너가 코드 잘못 작성했으니까 뭐 너가 코드 잘못 작성했다기보다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명확하게 작성해 줘라고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뭐냐면 트라이 캐치라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자, 트라이 캐치 구문도 굉장히 중요한 구문이에요, 여러분들. 자, 이 try라는 거는 얘는 뭐냐면 성공 시 실행되는 코드예요. 실행되는 코드다. 그 다음에 실패를 하게 되면 얘가 캐치를 했을 때 뭐 때문에 실패를 하는지 그 실패에 대한 원인을 골라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illegal 그러면 입세션. 자, 입세션이라는 건 뭐냐면 예외예요. 예외. 자, 그러면 이 녀석은 뭐냐면 음, 여기다가 illegal 자, illegal insertion이죠. 그래요. illegal insertion 하기 전에 요거 씁시다. 자, 여기 보면 array index of 요거 있죠, 요거. 요걸 쓰는 게 맞습니다. 자, 이걸 쓰고 여기다가 제가 2라고 써볼게요. 2. 2라는 거는 에러예요, 에러. 그럼 실패하게 되면 얘가 그 에러를 딱 잡아냅니다. 잡아내서 여기에서 에러 메시지를 출력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뭐라고 나오냐면, 자, 보이죠? Java lang array index out of exception index 2. 그러니까 방금 여러분들 이걸 안 쓰게 되면, 그러니까 그냥 워크만 딱 이렇게 써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실행했을 때 요런 에러 난다고요. 그러면서 뒤에 보면 요거 있죠, 에러 메시지. 그거를 지금 뭐 해준 거예요? 요거를 에러를 해가지고 요 에러 메시지 상태로 출력한 게 아니라 요 메시지만 가져와서 콘솔 창에 출력을 해준 거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어디 시점에서 발생한다? 요 시점에서. 요 시점에서 발생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는 실패 시 실행되는 코드예요. 실패 시. 실패 시에 요런 코드가 지금 뭐다? 실행이 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근데 이렇게 하면 지금 사실 할 수는 있지만 array index out of bounds insertion이라는 게 사실 뭐예요?
우리는 이게 배열의 인덱스의 경계선을 벗어났기 때문에 뭐다? 아, 알 수 있구나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거를 사전에 예측을 해가지고 잡아낸다고 하면 그죠? 그러니까 사전에 예측을 해서 잡아낸다고 하면 뭐예요?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자,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가 만약에 이 데이터스의 랭스가 3보다 작다. 그러면 고객이 만약에 나는 이걸 2인 줄 모르고 그냥 무작정 유효성 검사도 하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값을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지성으로 한계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한계가 있는데 그냥 막 마구잡이로 집어넣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너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만약에 이 랭스가 3보다 작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임의적으로 3보다 작았을 때 맞게 에러 메시지를 띄우는 게 가능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throw new 해가지고 제가 여기다 illegal access exception이라는 에러를 일부러 터뜨릴 거예요. 일부러. 일부러.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일부러 터뜨리는 게 가능하거든요. 자, new exception. 근데 이걸 여러분들 하려면 여기에 보면 이제 여기 보이죠? 뭐 요걸 추가를 하든지 아니면 이제 여기 뒤에 throw illegal access exception이라고 이렇게 붙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사건이 어떤 특정 사건이 터질 것을 미리 예견을 해서 이 에러 메시지를 뭐 한다? 잡아내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할 수 있냐면 이거를 여기서 굳이 안 써도 된다. 안 쓰고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야? illegal access exception. 제가 이거 잘못 썼어요. 자, illegal argument exception입니다. 제가 이걸 에러 메시지 잘못 썼어요. 자, 이렇게 써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쓰면 argument라는 거는 뭐예요? argument라는 거는 인자값에 대해서. 자, 그러면 제가 이걸 에러 딱 터뜨리면 뭐라고 나오냐면 자, 딱 나오죠. Java lang illegal argument exception. 요 에러 떴다. 이 에러 떴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 적합하지 않은 는 인자값. 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쓰게 되면 이 버전 1보다는 조금 더 명확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너가 지금 고객은 사실 이게 3개까지 입력받을 수 있는 줄 알고 입력을 한 건데 사실상 입력받을 수 있던 개수는 몇 개였던 거예요? 2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내가 제대로 입력을 안 했구나. 그러니까 프로그램 설계할 때 이런 잘못에 대해서 미리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것보다 에러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보다 값을 잘못 입력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값을 잘못 입력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에러가 난 거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 스스로가 확인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버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어떤 코드 때문에 잘못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버전 1보다는 원인이 뭐다? 조금 더 명확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명확해진다. 자, 근데 이제 이것도 사실 단점이 있을까요? 있어요. 자, 어떤 단점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예외 신고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예외 신고를 하긴 했지만 사실 얘는 뭐 이렇게 보면 뭐 인자값이 뭔가 잘못되긴 한 거긴 하지만 정확하게 어떤 것 때문에 잘못되는지를 요것만 봐서는 살펴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러 메시지도 여러분들이 직접 커스텀하는 게 가능합니다. 커스텀. 여기다가 클래스 저는 뭐라고 할 거냐면 입력된 배열의 사이즈가 3보다 작은 이세션이라고 쓸 거예요. 이세션. 이세션 맞나? 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해줘야 되냐면 그냥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익스텐드 해가지고 런타임 이세션이라는 게 있어요. 자, 런타임 이세션이라는 거는 실행 중에 넘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실행 중에 넘어졌다. 그러니까 제가 실행 순서에는 컴파일 타임이라는 게 있고 런타임이 있다 했죠. 런타임이라는 건 뭐예요? 실행 중인 시간이라 했잖아요. 실행 중인 시간.
그래서 런타임 익셉션이라는 거는 프로그램 실행 중에 발생한 에러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여기 뭐야? 배열이죠. 배열에. 자, 이거를 여러분들 어떻게 할 수 있다? 여기다가 이거 대신에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쓸 수 있고 마찬가지로 얘도 여기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더 어때요? 자, 실패를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캐치를 통해서 여기에 멈춘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버전 1보다 그다음에 버전 2보다 좋다라는 거예요. 코드보다 좋다. 왜 좋은 거예요? 왜 좋아요? 에러를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근데 단 예외 클래스라는 걸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귀찮다는 거예요. 귀찮다. 근데 실제 실무에서도 예외 클래스를 뭐 하냐면 꼭 필요한 경우에만 만듭니다. 근데 대신에 어쨌든 요렇게 했을 때 좋은 점은 뭐다? 요런 에러가 터졌는데 내가 입력된 배열의 사이즈를 3보다 작게 했기 때문에 요런 에러가 나는구나. 그러면 당연히 내가 이걸 코드를 수정하게 되면 뭐예요? 제대로 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런 예외를 내가 직접 확인해서 이런 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외 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요게 지금 마지막 단계인 건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명확하다는 거예요. 명확하다. 명확하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보통 에러 메시지를 이제 내가 이제 자바가 가지고 있는 거 말고 내가 직접 만들어야 된다 하면 이런 식으로 직접 만들어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외 신고를 하는 방법, 트라이 케이츠로 감싸 가지고 예외 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